안녕하세요 여러분. FC 월드클래스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주 손흥민 선수의 2골과 함께 토트넘이 에버튼에 4대0으로 승리하면서 영국 모든 매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잊힌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유명 스포츠 매체에서 이 선수에 대해 흥미로운 기사를 냈습니다. 그 선수는 바로 브레넌 존슨입니다. 이 기사를 접한 일부 팬들은 이 기사에 반발하면서 토트넘에는 젊은 선수들보다 골 결정력이 높은 월드클래스 선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브레넌 존슨의 출전을 반대하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브레넌 존슨은 아직 발전 가능한 선수이며 가장 유망한 유망주 중 한 명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시즌 시간이 갈수록 그는 토트넘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브레넌 존슨의 토트넘 호스퍼에서의 첫 시즌 여정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는 성공적이었을까요?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여름은 토트넘에 꽤나 흥미진진한 시간이었습니다. 몇몇 신나는 새 영입이 있었죠. 센터포워드 도미닉 솔랑케, 티모 베르너를 포함한 2명의 왼쪽 윙어, 그리고 아치 그레이와 루카스 베르그발이라는 2명의 재능 있는 18세 미드필더를 영입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새로운 오른쪽 공격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계획은 브레넌 존슨이 그 자리를 맡고 데얀 쿨루세브스키와 출전 시간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포지션의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 즉 슈퍼스타를 원하고 있죠. 안타깝게도 이러한 감정으로 인해 존슨이 일부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그가 클럽이 그 포지션을 업그레이드하기를 주저한 것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잠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23세의 웨일스 국가대표인 그를 왜 중요하게 여기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포스테코글루의 구조화된 게임 플랜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포스테코글루는 윙어들을 사용해 경기를 넓히고 폭을 유지하며 미드필더들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존슨은 그 지시를 완벽하게 따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쿨루세브스키가 훌륭한 선수이긴 하지만 그는 특별히 빠른 편이 아니고 보통 안쪽으로 들어가 공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존슨은 어떨까요? 그는 팀이 필요로 하는 속도와 신뢰성을 가져옵니다. 처음에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이적 후 존슨에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즌 초반에 큰 이적료를 안고 합류했고 팀의 초기 부상으로 인해 그가 빠르게 적응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11월부터 1월까지 13경기 연속 선발 출전하게 되었지만 결국 그의 자신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잠시 주춤한 후 벤치에서의 시간이 그의 시즌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후반전 교체로 복귀했을 때 존슨은 훨씬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는 지친 수비수들을 상대로 공격을 시도하며 경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브렌트포드전을 기억하시나요? 존슨이 후반전에 투입되어 경기를 뒤집고 결승골을 넣었죠.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브라이튼과의 극적인 역전승에서 마지막 순간 결승골을 넣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그가 포스테코글루의 시스템을 배우고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즌 말에 이르러 존슨은 정규 선발이 되었고 5골 10도움으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죠. 프리미어 리그에서 손흥민만이 스퍼스에서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자책골이 도움으로 인정되었다면 하나의 도움을 더 기록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이 도움 기록을 비교해보면 올리 와킨스와 콜 팔머만이 그를 앞섰습니다. 존슨은 확실히 골라인 근처에서 큰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존슨에게 더 많은 잠재력이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포레스트에서 그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가 적절한 환경에서 얼마나 흥미롭고 혁신적일 수 있는지 알 것입니다. 이번 시즌 초반 경기에서 우리는 이미 그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레스터와 에버턴전에서 그는 골과 도움을 기록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지난 시즌의 재능의 불꽃들이 이제 좀 더 일관된 퍼포먼스로 변모해야 할 때입니다. 이 매체의 기사에 달린 팬들의 댓글을 확인해보니 의견이 다양하더군요. 한 팬은 존슨의 단점에 집중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존슨을 경기장에서 지속적인 위협으로 봅니다. 또 다른 팬은 팀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가 나서서 해결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에게 신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는 그가 더 자신감을 얻고 득점을 시작하면 그러한 비판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젊은 선수들처럼 그도 단지 자신의 경기력을 더 발전시킬 시간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브레넌 존슨은 상황을 고려할 때 토트넘에서 꽤 괜찮은 첫 해를 보냈습니다. 그의 좋은 퍼포먼스와 성장을 고려하면 만약 그가 이번 시즌 초반에 득점을 시작한다면 그는 또 다른 수준으로 올라가 팀의 뛰어난 자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팬들의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과정을 믿고 그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일이죠. 내일 저녁 토트넘은 뉴캐슬의 홈인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경기를 갖습니다. 브레넌 존슨이 이번 경기에서 오른쪽 윙어로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이 포지션에서 그의 빠른 스피드와 정확한 크로스가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 존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손흥민 선수와의 환상적인 연계 플레이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존슨이 어떻게 팀에 기여할 수 있을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존슨의 빠른 스피드로 측면 돌파를 하여 뉴캐슬 수비진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손흥민에게 좋은 득점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전방 압박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특징적인 전방 압박 전술에서 존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의 끊임없는 움직임이 뉴캐슬의 공격을 저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뉴캐슬의 공격이 실패했을 때 존슨의 스피드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는 빠른 역습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죠. 몇몇 전문가들은 존슨이 손흥민의 최고의 조력자가 되어 경기 승리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이유로 존슨이 측면을 활발하게 공략하면 손흥민은 중앙에서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존슨의 정확한 크로스는 손흥민에게 좋은 득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존슨의 위협적인 돌파로 뉴캐슬 수비가 분산되면 손흥민에게 더 많은 공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우려사항도 있습니다. 존슨의 최근 경기력이 다소 불안정했다는 점이죠. 하지만 이번 경기는 그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브레넌 존슨은 이번 뉴캐슬전에서 토트넘의 승리를 위한 핵심 선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스피드, 크로스 능력, 그리고 손흥민과의 환상적인 팀워크가 토트넘의 공격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속에서 존슨이 얼마나 잘 역할을 수행하느냐가 이번 경기의 승패를 가를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존슨이 이번 경기에서 큰 활약을 펼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브레넌 존슨의 첫 시즌을 돌아보고 다가오는 뉴캐슬전에서의 그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토트넘에 관한 더 많은 소식을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